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정오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오늘 새벽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났습니다. 새 정상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확고한 대북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 형식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만났습니다. 한일 정상 간 회담은 무려 22개월 만인데요. 한미일 정상은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하에 육자회담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또 북한 비핵화 공조 강화를 위해 한미일 육자회담 수석대표회의와 안보 토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북핵 프로그램에 대해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를 촉구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대북 설득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육자회담 재개는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하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우경화와 역사 왜곡 문제로 꼬여있는 한일 관계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데요. 다만 한일 정상이 첫 대화의 단초를 만들었다는 평가입니다. 해관보 정상회의에 이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모두 마친 박 대통령은 곧바로 독일 국빈 방문을 위해 베를린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제2차 의정협의 합의안을 포함하지 않은 의료법 개정안이라 더욱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원격의료 도입을 뼈대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 법 공포 후 시행 전에 1년 동안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막기 위해 지난 17일 발표한 제2차 의정협의와는 상반되는데, 당시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먼저 시범사업을 한 뒤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의정협의가 반영되지 않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복지부에 즉각 항의했고, 복지부 측은 입법 절차를 처음부터 거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지부는 입법 절차가 완료돼 가는 상황과 개정안이 수정될 가능성을 고려해 국무회의에 상정한 의료법 개정안에 의사협회와 합의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 같은 복지부의 결정에는 의문이 따르는데요. 입법 절차는 다시 거치면 되는 것이고, 제2차 의정협의에 따라 내달부터 진행하기로 한 시범사업과 입법 절차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고, 이 절차를 전부 거치는 것은 2, 3개월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런 공식 절차 없이 개정안을 수정하지 않고 서둘러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는데, 이는 정부가 급하게 원격의료 개정안을 처리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의사협회는 원격의료 선시범 사업을 통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등의 검증이 어렵다고 말하며, 원격의료를 막고 의료 영리화를 말하는 게 목적이고, 원격의료를 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하기로 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단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립대전 향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용사 4주기 추모식에 보낸 추모 메시지에서 남북 간 신뢰의 토대를 쌓고 한반도 통일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도 굳건한 국방의 토대가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군은 철두철미한 안보 대비 태세로 북의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만약 도발이 발생하면 단호히 이를 응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핵테러 방지와 해관보 협력 강화를 위한 네덜란드 헤이그 해관보 정상회의가 어제 헤이그 코뮤니케를 채택하고 폐막했습니다. 헤이그 코뮤니케는 기존에 제시된 목표와 실천 이슈를 기반으로 핵 군축, 핵 비확산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핵심 과제와 분야별 실행 조치 등을 담겼습니다. 제4차 해관보 정상회의는 오는 2016년 미국에서 개최됩니다. 야권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어 첫 발을 내디딥니다. 오늘 창당에 이어 금년간 민주당과의 합당 절차를 완료하면 통합신당은 130석 규모의 거대 야당으로 탄생합니다. 이로써 신당은 당장 6월 지방선거, 7월 재보궐선거에서 여당과 1대1로 진검승부를 겨룰 수 있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안도현 시인은
대선에 있던 지난 2012년 12월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목 도난에 관여돼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는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 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원격 진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입법부 시범사업이 의정 간에 합의한 선 시범사업으로 고쳐지지 않은 상태로 통과됐는데 불과 몇 주 전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데 먼 미래의 약속은 지켜질까요? 원격 진료로 인한 의료 민영화,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할 국민들의 미래입니다.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